17단 김현덕입니다. 저는 남편 이광석 교도 그리고 딸 이서영 어린이와 함께 작년 6월에 이 원남교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법회를 빠지는 날이 좀 많다 보니까 아직 교도님들도 많이 낯설고 점차 적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서는 게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이번 기회를 공부 삼아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기일기법 중에 심신작용 처리권으로 공부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저는 딸 그리고 딸 친구네와 함께 강원도 양양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아빠들 없이 엄마와 아이들만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저희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겁게 하고 미리 정해두었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두었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얼른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딸의 친구가 갑자기 주문했던 메뉴를 하나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식당은 서빙하는 직원들이 전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분이 계시나 하고 앞에 있는 주방 쪽을 들여다봤고 메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대뜸 소리를 치시면서 1인분은 안 되는데 누가 1인분을 주문받았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아마도 제가 혼자 와서 1인분 식사를 시킨 걸로 오해를 하신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화내는 소리에 식당한 사람들은 저에게 집중을 했고 전 그게 아니고 저는 4명이 같이 왔고 그 여러 개의 음식 중에서 하나를 바꾸고 싶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문을 받았던 외국인 직원이 다가왔고 우리는 주문서를 확인하며 메뉴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행이 기다리고 있는 테이블로 돌아오자 일행 중 한 엄마가 저에게 괜찮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별일 아니라며 저 할머니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좀 멋쩍은지 저희 쪽을 바라보며 난 혼자 온 줄 알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전 그 할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는 상황에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마음이 요란하거나 크게 경계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할머니가 좀 버럭하시는 성격이신가 보구나. 이럴 때일수록 나는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제 마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이 이만큼 단련되어 있나 보구나 생각에 묻대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맛있게 식사를 하던 중 같이 온 일행 엄마가 아까 그 할머니 일만 아니었으면 음식도 맛있고 완벽했을 텐데 라며 아까의 일을 다시 상기시켰습니다. 음식을 다 먹을 즈음에 우리는 식당 직원이 손님들이 먹는 물통에 싱크대에 수돗물을 담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이 식당에 대한 불만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고 저 할머니가 사장님인가? 여기에는 사장님이 따로 없나?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왜 저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는 거지? 라는 서운함이 슬슬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까지도 누구 하나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 계산을 해주던 직원에게 저 할머니가 사장님인지 물었고 아니라는 답변에 손님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사장님이 직원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다라고 넌지시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걸로나마 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었나 봅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았고 우리는 즐겁게 여행을 마쳤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여행 이야기를 하던 중 딸이 아빠에게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간 또 한 번 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 그리고 뭔가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속상함.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식당의 방문자 후기에 직원의 불친절함과
먹는 물로 수돗물을 준다는 이야기를 써야겠다. 그리고 가게를 나오면서 내가 직원 교육 시켜달라고 얘기했다며 남편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간 남편은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요새 누가 직원 교육이란 말을 하냐며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문제가 된다고 오히려 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큰 경계가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잔잔한 경계들에 남편이 부채질을 한 것처럼 저의 마음은 크게 요동쳤고 내 행동이 뭐가 잘못이냐며 억울함을 남편에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들은 딸도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저에게 후기 같은 거 남기지 말라며 말렸고 저는 오히려 더욱 오기가 나서 원래 후기는 다녀온 사람들이 다음에 갈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참고하라고 적는 건데 뭐가 잘못이냐며 엄마의 행동은 정당해 라는 걸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엄마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저는 갑자기 지금 제 행동과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취사를 하고 있는 걸까? 지금 딸 앞에서 엄마의 모범적인 원불교 공부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보이는 걸까? 1박 2일간 이 사건으로 인해 제 마음은 좋았다, 속상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그게 경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주변의 반응들에 제 마음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리 억울하지도 않았고 그리 속상하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 하나하나에 제가 억울한 사람인 것 같고 속상해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제 마음 한구석엔 안 좋은 후기를 남김으로써 그 할머니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말 그대로 제 마음엔 요란함이 없었는데 주변의 반응이라는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생겨났고 그 이후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저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자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감수불보하라 라고 하셨던 법문이 넌지시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니 그 식당을 나올 때 직원 교육을 운운하며 소심하게나마 복수하려 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고 그 할머니가 반성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안 좋은 후기를 남기려 하는 저의 모습도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그 식당의 후기에는 그 할머니의 불친절함과 외국인 직원들 간의 소통 문제,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아도 이미 그분과 그 식당의 잘못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저는 그저 이 일을 공부 삼아 제 마음을 잘 살피고 무엇이 올바른 취사인지 대조해가며 지혜로운 공부를 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포은의 은혜를 알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로운 존재라고 여긴다면 순간순간이 즐거운 공부 실천의 기회로 느껴지고 더불어 지혜로운 작업치사를 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공부는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살펴서 바로 잡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교리 실탐담을 발표하는 기회로 저의 공부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하고 교법에 대조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